안녕하세요. 의지박약 다이어터 꽃비입니다. 벌써 11월이네요. 매월 1일에는 제가 보건소로 인바디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일주일 영상이 아닌 한 달 총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보건소로 이동하는 영상이랍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따뜻해요. 보면은 조금 가볍게 나왔거든요. 인바디 하는 날이니까. 근데 많이 춥지 않네요. 어제는 엄청 추웠었는데 오늘은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드디어 보건소 찾았습니다. 엄청 헤매다가 제가 길치는 길치인가봐요. 맨날 차로만 이동하다가 걸어오니까 보건소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부터 인바디를 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사는 곳 보건소에서 매달 1일 인바디를 확인하러 갑니다. 집에서 거리가 좀 있지만 그래도 걸어갈 만한 곳이라서 아침 공복운동 겸 갔어요. 이곳이 제가 다니는 보건소 내부인데 아침이라서 그런지 어르신들께서 물리치료를 하러 많이들 오셨어요. 먼저 기본적으로 보건소는 인바디를 확인할 때 기본 정보를 적더라고요. 그 후 키와 몸무게를 확인한 후에 인바디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 남편이 없이 혼자 가려니 버벅거리는 일이 많더라고요. 한참을 헤매고 인바디 측정을 했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인바디 체크를 하는데 11월 1일이라서 인바디 체크를 다녀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가가지고 인바디 체크를 했고요. 보시면 이번 달 결과물이에요. 기존에 제가 10월 달에 남편과 같이 측정했을 때가 79.9kg 였고요. 그때 저의 체지방은 30.3kg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생각보다 놀라운 결과를 받았어요. 보시면 여기 체지방 키로수가 26.6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전에 몸무게보다 4.3kg가 빠진 상태고요. 4.3kg에서 체지방 감소만 무려 3.7kg가 빠져 있었어요.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약간 근육이 0.1 정도 차이가 났는데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체수분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조금씩 빠진 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 지방만 빠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예상지도 못했던 결과라서 조금 놀라웠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근력이나 이런 운동을 잘 했기 때문에 근육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표준 다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보건소 측에서는 계속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서 체지방을 많이 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남편이랑 처음에 의견이 분분했어요. 저는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고 체지방을 많이 빼서 살을 많이 바삭하게 빼자라고 했고 남편은 전혀 다르게 근력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빼는 걸 권장을 했고요. 어찌되었던 남편의 말을 믿고 따라갔고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한 달 차에 무려 3.7kg라는 체지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지방만 빠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인바디를 통해서 유산소를 주력으로 하기로 했었었는데 근력 운동을 빼면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아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근력 손실 없이 지방만 빠지는 그런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한 달 만에 그걸 성공했고요. 앞으로도 목표는 계속 쭉 지금처럼 가는 겁니다. 제가 한 달 목표로 한 달을 얼마나 뺄지 목표로 잡은 게 딱 4kg였는데 또 요번 달에 딱 맞춰서 이것저것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웬만한 거는 거의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요 결과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렇게 근력 손실이 없이 체지방만을 잘 뺄 수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을 했었고,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너무 근력 운동을 많이 한다. 뭐 대회 나갈 거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해서 살을 빼라,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귀가 얇은 편이라, 남편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나 아는 분이 유산소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냥 나 유산소만 할까? 근력은 나중에 천천히 할까? 라고 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NO! 근력 운동 위주로 해야 몸이 예뻐지고 그 다음에 근력 손실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운동을 계속 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는 기존 영상들을 보시면 대충은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아직 제가 언제 어떻게 어떤 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한 번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인바디도 재보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일주일 동안 하루를 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일은 하루 걸러 하루 계속 다른 운동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 날은 유산소 운동을 실내 사이클로 60분 이상 먼저 공복으로 가볍게 돌아줘요. 그런 다음에 뭐 청소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벌써 점심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다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시작하는 운동이 주로 이제 근력 운동이 되겠는데요. 저는 일단은 처음에는 윗몸 일으키기로 시작을 했는데 윗몸 일으키기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거론했다시피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이번에 크런치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크런치를 20개 한 세트로 해서 총 4번을 해서 80개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시작으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요.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는 사실 여자는 무릎을 꿇지 않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처음에 남편이 알려주었을 때 아예 하나 굽히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 계속 해보니까 지금은 10개를 한 세트로 해서 총 30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끝나게 되면 잠시 휴식 후에 스러스트라는 운동을 합니다. 이 스러스트라는 운동이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망설여지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유산소 운동인 히트만큼 힘든 운동이라서 사실 할 때마다 욕을 하기도 하고 덤벨을 던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근력 운동 중 최고인 것 같습니다. 스러스트 같은 경우는 일반 스쿼트를 접목해서 덤벨을 양쪽으로 들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 덤벨을 들고 앉았다 일어나는 장면이 있을 건데 이게 바로 스러스트라는 운동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자세가 완전치는 못해요. 무게가 상당한 데다가 제가 그 무게를 견디는 게 15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요거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15개 한 세트로 해서 총 5세트를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운동이 끝납니다. 사실 운동만으로 치면 그렇게 많이 하는 운동은 아니에요. 보통 2개 합쳐서도 2시간이 안 되는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날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 날은 기본 사이클을 버리고 히트라는 운동을 합니다. 히트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에서 이미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10분만 운동해도 1시간의 효과를 볼 수 있고 20분을 운동하면 2시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일 제가 봤을 땐 영향이 큰 그런 운동 같아요. 그런 운동인데 이거를 처음에는 정말 딱 10분만 했었어요. 10분에 6사이클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6사이클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적응이 되고 숨이
숨이 빨리 돌아오면서 제가 앞뒤로 20분 사이클 워밍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분, 51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세한 운동 영상은 나중에 제 영상을 보시면 히트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히트가 끝나면 근력 운동을 마찬가지로 또 점심을 먹고 근력 운동을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요일 같은 경우는 데드, 그 다음에 휠 슬라이드, 그 다음에 매달리기 이렇게 총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데드는 헬스장에서는 30kg를 해서 10번 5개 5세트를 하는데 지금은 안 한 지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휠 슬라이드. 지금은 적응을 해서 10개를 한 세트로 3세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제 가장 그나마 지금은 적응이 돼서 가장 쉬웠던 매달리기 운동입니다. 저는 10초를 기점으로 20초 휴식을 하고 또 10초 하고 이렇게 해서 총 3세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운동은 이게 다예요. 이렇게 월요일 날 했던 거 수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 했던 거 금요일 날 하고 화요일 마찬가지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해두었습니다. 저의 운동 방식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고 집에서 돈 안 들이고 하실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운동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이번에는 식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식단 정말 중요하죠. 다이어트 시작하면서부터 식단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너무 극한의 배고픔과 매일 먹어야 되는 그 식단이 너무 질렸어요. 특히나 닭가슴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질리고 맛없잖아요. 뻑뻑하고. 근데 사실 이런 식단들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드실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음식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도 제가 새우는 닭가슴살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징어도 있고 가리비살도 있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야채와 함께 곁들여 드시면 굉장히 배부르게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식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닭가슴살이 질려서 난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충분히 다이어트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일 2식으로 잡고 저녁 8시 이전에 저녁을 먹고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는 12시부터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딱 2끼를 먹게 되는 거죠. 식단들은 보통 이제 영상으로 나갈 거예요. 제가 뭐 이번 주에는 어떻게 먹었는지 저번 주에는 어떻게 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거기 많이 참조해 주시고요. 또 혹시나 제 식단들 중에서도 이건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나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레시피를 만들어갖고 다시 이 식단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한 달 주기로 또 인바디 하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녕.